안녕하세요. 며느리에게 명의도 유튜브 채널도 통장까지 전부 빼앗기고 가짜 효도 영상의 소품으로 살아야 했던 60대 시어머니입니다. 카메라만 켜지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어머니로 둔갑했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씹어야 하는 처지였어요.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었고 크게 다쳐 쓰러진 날에도 며느리와 짜고 저를 방치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고 그 가짜 가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거실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채린이 카메라 렌즈를 내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한우 갈비찜 해드리니까 좋으시죠? 채린이 활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채린이 덕분에 내가 이렇게 호강하는구나.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채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채린이 내 앞에 갈비찜 그릇을 낚아채더니 싱크대에 신경질적으로 내던졌습니다. 아깝게 이걸 왜 자꾸 드시려고 그래요? 이거 다음 영상 소품으로 써야 되는데. 채린이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빈 식탁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구독자 수십만 명이 나를 복받은 시어머니라 부러워한다는 것을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카메라 앞에서만 존재하는 가짜 나였고 카메라가 꺼진 뒤에 나는 유통기한 지난 식빵 조각이나 씹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며칠 전 채린이 내 예전 개인 계정에 비밀번호를 알아내 자기 마음대로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애써 감췄습니다. 수익 계좌마저 채린 명의로 돌아가 있었고 매달 들어오는 수천만 원의 돈은 전부 채린의 지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참다 못해 주방 구석에서 아들 민우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민우야, 내 처가 나한테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이상한 옷만 입혀서 촬영시킨다. 엄마 말 좀 들어봐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민우가 냉장고 문을 거칠게 닫으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채린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요즘 예민해져서 별걸 다 서운해 하시네. 민우가 눈살을 찌푸리며 돌아섰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동네 이웃들은 영상 속의 나를 보며 부럽다는 말을 건넸지만 그들 중 누구도 내가 시장통 싸구려 옷을 입고 억지 웃음을 짓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채린은 날이 갈수록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채린이 내 통장 서류를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적금 통장 저 좀 잠깐 빌려주세요. 세트장 인테리어 비용이 모자라서 그래요. 채린이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채린아, 그건 내가 미용실 할 때부터 모은 쌈짓돈인데. 내가 말끝을 흐리자 채린이 눈을 부릅뜨며 다그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머니한테 잘해드렸는데. 채린이 목소리를 높이자 나는 결국 통장을 내밀고 말았습니다. 민우는 채린이 벌어온 돈으로 새 외제차를 뽑고는 직장 동료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내 얼굴이 날로 수척해지고 손끝이 떨리는 것을 민우는 단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거실 구석에 앉아 있다가
채린이 내 도장을 몰래 꺼내 어느 서류에 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거 어디 회사랑 계약하는 거니? 내가 조심스레 묻자 채린이 서류를 재빨리 접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니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채린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나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노인 행세를 계속했지만 속으로는 채린이 스마트폰 화면을 만지는 손가락의 움직임과 비밀번호를 누르는 패턴을 하나하나 눈에 새겨두었습니다. 3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며 별의별 사람을 다 겪어본 내가 이 정도 눈치 없이 살아왔을 리 없었습니다. 며칠 뒤 채린이 문틈 사이로 대형 제약회사와 실버타운 광고 계약서에 내 도장을 몰래 찍는 모습을 목격한 날, 나는 그동안 눌러왔던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가짜 효도국을 언제까지고 견딜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새벽, 마당 구석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슬리퍼를 끌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구석 화단 옆에 흙두성이가 된 채 웅크리고 있는 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털이 온통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영리해 보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디서 왔나? 많이 놀랐지? 내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며 말하자 개가 코를 벌름거리며 내 손등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목에 난 상처 자국이 눈에 밟혀 나는 한참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다음날 채린이 마당에 나왔다가 그 개를 발견하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 이거 대박이다. 어머니가 유기견 구조하는 그림 완전 좋은데요? 채린이 손뼉을 치며 카메라부터 찾았습니다. 나는 개에게 밥그릇을 내밀며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장군아, 오늘부터 너는 장군이다. 내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채린이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폭발했고 채린의 욕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채린이 대본 종이를 내밀며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장군이 좀 혼내는 척하다가 제가 말리는 그림으로 가요. 그래야 감동이 크죠. 채린이 눈을 반짝이며 말하자 나는 종이를 받아들지 않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채린아, 그건 못한다. 아무 죄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니? 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젓자 채린이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사업을 망치겠다는 거예요? 채린이 목소리를 높이며 내 어깨를 밀쳤습니다. 나는 몸이 휘청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채린이 곧바로 장군이의 목줄을 거칠게 잡아 끌고는 마당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장군아, 내가 놀라 소리쳤지만 채린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창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민우가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낑낑거리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우가 눈살을 찌푸리며 묻자 채린이 앞치마를 두르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콘텐츠 만드는 과정이야. 신경 쓰지 마. 채린이 손을 휘저으며 말하자 민우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민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우야, 저 개 좀 꺼내주면 안 되겠니? 밥도 못 먹고 저러고 있는데. 내가 애원하듯 말하자 민우가 팔을 뿌리치며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채린이 일에 참견하고 그래? 사업 방해하지 좀 마. 민우가 쏘아붙이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 몰래 마당으로 나가 창고 문틈으로 손을 밀어 넣어 장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체리는 사료회사와 협찬 계약을 맺었다며 새 포대를 마당에 쌓아두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장군이 맛있게 먹는 장면 찍어야 되니까 준비하세요. 체린이 카메라 삼각대를 세우며 재촉했습니다. 나는 장군이가 사료 냄새를 맡고도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날 나는 몇 달 전 거실과 마당 구석에 몰래 설치해 두었던 홈캠의 메모리 카드를 조용히 꺼내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체린이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나를 밀치고 장군이를 발로 차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영상을 클라우드 서버 3곳에 나누어 저장했습니다. 체리는 내 스마트폰을 수시로 검사했지만 이 비밀 폴더의 존재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체린이 구독자 100만 명 돌파 기념 라이브 방송을 준비한다며 대본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휠체어에 앉아서 정신 좀 없는 척 연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감동받아요. 체린이 종이를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대본을 읽다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체린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내가 왜 없는 병까지 연기를 해야 하니? 내가 종이를 구겨쥐며 물었습니다. 체린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거 안 하시면 저 정말 곤란해져요. 체린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내가 대본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자 체린이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체린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런 짓까지 하면서 방송을 해야겠니? 나는 더 이상 못한다.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체린이 성큼 다가와 내 어깨를 힘껏 밀쳤습니다. 몸이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가는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머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나는 천장 구석의 작은 렌즈가 이 모든 장면을 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어머니, 늦게 퇴근한 민우가 거실 문을 열고 들어오다 쓰러진 나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우가 다급히 다가오려 하자 체린이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잠깐만. 지금 구급차 부르면 채널 완전 끝장나는 거 몰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체린이 낮은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민우가 나를 내려다보며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민우가 미간을 좁히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상비약 좀 갖다 드리면 돼. 체린이 서둘러 안방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결국 나를 부축해 어두운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불 위에 눕혀진 채 나는 신음소리만 겨우 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 내일 아침에 병원 가자. 민우가 내 이마를 짚어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할 힘조차 없어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 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체린이 수건으로 바닥에 핏자국을 닦아내며 민우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내일 병원 가면 그냥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해. 알았지? 체린이 단호하게 말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별다른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안방 천장에도 작은 렌즈 하나를 몰래 붙여두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가 되어서야 민우는 나를 부축해 동네 종합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전치 3주라는 진단을 내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다치셨어요? 의사가 내 이마의 상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내가 대답을 망설이자 옆에 서 있던 채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어 섰어요. 요즘 기력이 없으셔서요. 채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나서야 채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라이브 방송 완전히 망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채린이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나는 병상에 누운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천장만 올려다 보았습니다. 민우가 병실 문을 닫으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채린이 채널 수익으로 다 처리할 테니까. 민우가 내 손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 집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병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채린의 채널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병상에 누운 내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그 아래로 놀라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하신 시어머니를 밤낮으로 간호하는 효부. 나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후원 계좌까지 새로 열어둔 것을 보고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칠 뒤 사설 간병인이라는 여자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채린님이 보내셔서 왔어요. 제가 옆에서 잘 챙겨드릴게요. 간병인이 짐을 풀며 사무적인 말투로 인사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내 곁을 지키는 것을 보며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내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면 간병인은 문 밖까지 따라와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회진을 둘 때마다 채린이 미리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좀 어떠세요?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젊은 간호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억울함을 토로하려 입을 열자 간호사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며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가끔 헛것을 보시고 놀라신다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예전 미용실 단골 손님 몇이 내 소식을 듣고 병실을 찾아오려 했지만 그때마다 민우가 전화로 막아섰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안정을 취하셔야 해서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오세요. 민우가 전화기 너머로 딱딱하게 말하는 소리를 나는 침대에 누운 채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아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끊어져 갔습니다. 채널의 구독자는 어느새 120만 명을 넘어섰고 지상파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출연 제안까지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퇴원을 하루 앞둔 저녁 채린이 병실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복도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출연료는 제 법인 계좌로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채린이 서류를 흔드는 소리와 또렷하게 말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 닮은 삶은 물론이고 이름 석자마저 완전히 짓밟힐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불을 움켜쥐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사설 간병인이 음료수를 사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낯선 여자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내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순옥 여사님 되시죠? 여자가 다짐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놀라 몸을 일으키려다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내가 경계하며 묻자 여자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오정이라고 합니다. 여사님 미용실 단골이었던 저희 어머니 심부름으로 왔어요. 오정이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오정이 얼굴을 부끄러미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혹시 그 김 여사님 딸내미 아니냐? 예전에 우리 미용실 자주 오시던. 내가 조심스레 묻자 오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여사님 손끝이 그렇게 좋았다고 아직도 말씀하세요. 오정이 내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온기에 오랜만에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쩐 일로? 내가 묻자 오정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니한테 여사님이 치매 걸리셔서 요양원에 강제로 들어가신다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알던 여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서 직접 확인하러 왔어요. 오정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미친 사람 취급받고 있어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줘.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오정이 내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그동안 눌러왔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채린이 내 계정을 빼앗아 명의를 도용한 일, 통장의 돈을 가져간 일, 밥을 굶기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인 일까지 숨도 쉬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채린이가 나를 밀쳐서 머리를 다쳤는데 아들이 구급차도 안 부르고 방에 가둬놨어. 내가 이마에 상처를 가리키며 말하자 오정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걸 증명할 만한 게 혹시 있으세요?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클라우드 폴더를 열어 보였습니다. 내가 몰래 홈캠을 달아놨어. 여기 다 찍혀 있는데. 내가 화면을 넘기며 보여주자 오정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영상 속에는 채린이 나를 밀치는 장면과 민우가 핏자국을 닦으며 알리바이를 맞추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사님, 이거면 충분해요. 이거면 다 끝낼 수 있어요. 오정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내 손을 감쌌습니다. 오정은 곧바로 자신의 법무법인 팀을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로펌 대표로 있어요. 여사님, 억울한 거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오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오정은 다른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를 몰래 데리고 왔습니다. 여사님, 이번 검사만 받으시면 치매라는 누명 완전히 벗을 수 있어요. 오정이 내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의사는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신 상태 아주 또렷하십니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의사가 소견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어난 뒤 나는 오정의 지시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나를 채리는 다큐멘터리 촬영팀 앞에 앉혀두고 카메라부터 켰습니다. 어머니, 오늘 촬영 컨디션 좋아 보이시네요. 채린이 눈웃음을 지으며 카메라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나는 힘없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촬영팀이 거실에 조명을 세우고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하는 동안 민우는 스태프들에게 술병을 돌리며 연신 싱글벙글 웃어댔습니다. 저희 집사람 덕분에 요즘 제가 어깨 좀 펴고 다닙니다. 민우가 잔을 부딪히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힘없는 노인의 표정을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체린이 카메라 뒤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흡족한 얼굴을 했습니다. 어머니 연기 진짜 좋으세요. 딱 이 느낌이에요. 체린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조용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촬영장 주변에는 오정이 미리 보내둔 사람들이 곳곳에 섞여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스태프들 틈에서 서류철을 들고 있는 체린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지원금 관련해서 서명 한 장만 더 부탁드릴게요. 체린이 서류를 내밀며 태연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명의로 된 허위 서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촬영이 끝난 늦은 밤 체리는 편집실에 틀어박혀 최종본을 서둘러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잔 체린이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끝나? 체린이 마우스를 따깔거리며 짜증스레 중얼거렸습니다. 피로에 지친 체린은 영상 뒤쪽에 남아있던 짧은 원본 장면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대리석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지르는 내 모습이 3초가량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편집을 넘겨받은 외주 PD가 화면을 훑어보다가 그 장면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PD는 평소 체린의 오만한 태도에 쌓인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초간 화면을 응시하던 PD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대로 그냥 올려도 되겠네. PD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승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날 오전 체리는 완성된 영상을 자신만만한 얼굴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드디어 올라갔다. 이번 건 진짜 대박 날 거야. 체린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방 안에서 미리 대기시켜 둔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곧바로 오정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잠시 후 오정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준비되었다는 말과 함께 체린의 계정에 손을 쓰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의 댓글창을 눌러 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삼켜왔던 말들이 손끝에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댓글창의 글자를 하나씩 눌러 담았습니다. 내가 이 채널의 진짜 명의자인 시어머니 정순옥이라는 문장을 먼저 적었습니다. 그 아래로 그동안 백업해둔 영상 링크를 함께 붙여 넣었습니다. 숨을 참으며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댓글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실 쪽에서 체린이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왜 로그인이 안 돼? 체린이 노트북 화면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민우가 놀란 얼굴로 다가와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우가 체린의 어깨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몰라. 갑자기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와. 체린이 마우스를 거칠게 딸깍거리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나는 방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지켜보며 댓글 아래로 달리는 반응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죠. 그 사이 평소 체린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외주 PD가
자신이 몰래 녹음해둔 채린의 폭언 녹취를 대형 커뮤니티에 올려놓았습니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창에는 낯선 단어들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채린은 노트북을 붙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화면만 새로 고침했습니다. 이거 왜 안 지워져? 왜 계정이 안 열려? 채린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우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우리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민우가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경찰 여러 명이 거실 안으로 들어서며 채린과 민우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김채린 씨 되시죠? 노인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앞선 경찰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린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내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채린이 눈물을 쏟아내며 매달렸습니다. 나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민우도 곧이어 경찰이 손에 이끌려 현관을 나섰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엄마. 민우가 뒤돌아보며 소리쳤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은 어느새 몰려든 취재진의 카메라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채린과 민우를 태우고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나는 현관에 서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마당 창고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서진 창고문 사이로 장군이가 뛰쳐나와 곧장 나에게 달려왔습니다. 나는 무릎을 굽히고 장군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오랜 시간 나를 짓눌러온 무게에서 마침내 벗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오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사님, 법원에서 채린 씨 재산에 압류 명령이 떨어졌어요. 오정이 차분하지만 힘없는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이제 다 끝난 거니?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오정이 이제야 시작이에요. 여사님 이름으로 편취당한 돈 전부 찾아드릴 거예요. 오정이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서는 채린이 자랑하던 외제차와 명품 가방에 압류 딱지가 붙는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나는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광고를 맡겼던 기업들도 채린이 채널에서 벌어진 일들을 확인하자마자 서둘러 계약을 파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뉴스화면 속 한 기업 관계자가 굳은 표정으로 발표하는 모습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소송이 채린이 법인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달 남짓 시간이 흐른 뒤 오정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사님, 채린 씨가 가져간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결정 났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나는 오정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도 그 지옥 속에 있었을 거다. 내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자 오정이 내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여사님이 그동안 증거를 그렇게 꼼꼼히 모아두신 덕분이에요. 저는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오정이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장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더 이상 카메라도 없고 대본도 없는 이 조용한 시간이 낯설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정이 돌아가기 전 현관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사님, 이제 정말 여사님 인생을 사세요. 남 눈치 보지 마시고요. 오정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정을 배웅했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당 평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장군이가 다가와 내 무릎에 턱을 개고 앉았습니다. 나는 붉게 물드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나를 짓눌러온 무게가 서서히 옅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대본도 아닌 내 이야기를 써내려갈 시간이었어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채린과 민우가 운영하던 채널은 유튜브 본사로부터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채린은 노인학대 중상의 혐의로, 민우는 범죄은닉죄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환수한 돈을 손에 쥔 나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그려두었던 교회의 작은 집을 계약했습니다. 마당이 넓고 볕이 잘 드는 단독주택이었지요. 이사하던 날 아침 나는 상자를 나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장군아, 여기가 이제 우리 진짜 집이다. 내가 마당에 목줄을 풀어주며 말하자 장군이가 신이 나서 잔디밭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환수한 재산 중 일부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독거노인들을 돕는 단체에 내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정순옥 여사님, 이렇게 기부를 결심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자가 수첩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나는 마당 의자에 앉아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나 같은 일 겪는 사람이 또 없었으면 해서 그랬어요. 그게 다예요. 내가 담담하게 말하자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오정의 권유로 스마트폰 편집 프로그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남손 빌리지 마시고 직접 해보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정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서툰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러가며 처음으로 내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채널 이름은 순옥씨의 진짜 홀로서기로 정했지요. 첫 영상으로 마당에 잡초를 뽑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소박한 일상을 담았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댓글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연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 따뜻한 응원의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응원합니다. 한 구독자가 남긴 댓글을 읽으며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동네 시니어 센터에서도 내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저희 센터에서 어르신들께 영상 편집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센터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오정이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당에서 기른 상추를 뜯어 나란히 앉아 쌈을 싸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사님, 요즘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오정이 상추쌈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 쌈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느 날 우편함에는 구치소에서 보내온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민우의 이름을 확인한 나는 편지를 뜯지 않은 채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화롯불 앞에 선 나는 잠시 편지를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지난 세월의 무게를 함께 흘려보냈습니다. 저녁놀이 붉게 물드는 평상에 앉아 장군이에게 간식을 건네주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새로 올린 영상이 알림음이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당 가득 번지는 노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계도 결국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번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을 대할 때는 그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순옥님처럼 조용히 버티다가도 결국은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